여러분, 요즘 유럽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이겁니다. 1년새 천연가스 인상률을 보세요. 1년새입니다. 1년새. 1000%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천연가스가 1년새 1000% 올랐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숫자예요.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혹은 터키나 디르키예나 이런 데나 일어날 일이지 유럽 전역에 이렇게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럽 전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상률이 1000%입니다. 1000%. 진짜 엄청나죠. 보세요. 2021년 8월 22일에 메가와트 시당 26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8월 22일에 지금 장중에는요 295유로까지 올라갔고요. 마감은요 276.75유로까지 올라갔습니다. 276.75. 그러면 지금 10배가 넘잖아. 10배가. 그죠? 그러면 1000% 이상 급등했다는 거예요. 1000% 이상. 당장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연가스라는 게 뭐 우리가 밥을 해먹을 때도 사용이 되잖아요. 또 난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말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까지 오른 데는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을 잠그기 때문이에요. 왜 잠그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기에 서방이 무기를 지원한다 이거예요. 지원하지 마라. 지원하면 앞으로 천연가스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유럽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럽은 지금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천연가스가 얼마나 더 오를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르드 스트림 1 천연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 60%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40%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1일까지는요, 7월 11일에는요, 가스 공급을 중단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설 점검을 한다는 이유였죠. 그러다가 7월 21일에는 40%만 재가동하더니 7월 27일에는요 20%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3일간 공급을 중단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야말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날씨는 점점 추워져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유럽 입장에서는요. 어디선가에서 천연가스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LPG를 구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원유라도 구해야 됩니다. 석탄이라도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우성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우성 칠 수밖에. 그러니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는요. 7월 기준으로 8.9%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3월 기준에 7.4%였는데 7월 기준으로 8.9%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소비를 덜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를 덜하면 덜하는 만큼 경제가 더 망가지거든요. 문제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는 천연가스가 공급이 덜 돼서 아마도 10%까지 좀 더 높게는 11% 12%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점점 커진다.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로존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원을 찾아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요. 미국의 에너지, 유럽의 에너지, 독일의 중동의 에너지 뭐든지 좋아요.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다급하기 그지없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금리가 여러분 한때는요 0%였습니다. 0%. 그런데 7월에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마찬가지 대출금리도 대출금리가 마이너스 0.5%였거든요. 이제는요 대출금리가 지금 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유럽 자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쑥쑥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유럽의 성장률 지금 큰 폭으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유로존에는 5.4%의 성장률이었지만 2022년에는요 1.3% 올해 예측치가 1.3%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1.7%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유럽의 제국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에너지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요. 천연가스도 올라가고요. 석탄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유럽 제국이 20개 나라가 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원을 구하겠다고 전 세계에 다니면 결국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도 WTI라고 이야기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90 아래로 떨어졌어요.
두바이유도 그렇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쇼크가 크게 되면 될수록 결국 말입니다. 에너지 대란은 터질 거고요. 에너지 대란이 유럽에서 터지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라면 시장 자체가 말입니다. 중국 다음에 미국 다음이 유럽 시장입니다.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이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폭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유럽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이것은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중국 수출이 적자가 나고요. 미국 수출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럽은 이제 수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유럽발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까지 점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로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상황은요. 우리 경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발 에너지 쇼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진단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마이너스 1.7%까지 이게 경기가 하락한다고 하니까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더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만큼 유럽은요 위기 속에 있고요. 그 위기는 전 세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무겁게 하네요.